안녕하세요, 벨미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흉근 강의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 미친 거 아니냐? 이게 이딴 걸 왜 들고 왔냐 하는데 사실 대흉근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할 때는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인형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좀 보기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해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 이것도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 대흉근 파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대흉근 파트라고 해서 이제 큰 가슴 근육 pectoralis major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X자 근육으로 이렇게 붙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팔을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릴 때, 이 X자로 묶여있던 게 풀어지기도 하고, 다시 꼬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도 상부, 중부, 하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부는 늑골지랑 복근지랑 따로 떨어져 있긴 한데, 그걸 그냥 하나의 근육이라고, 하나의 하부 대흉근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시가 어디냐면 1번 상부 승모근은 쇄골 요렇게 부착되어 있는 여기 가장 윗가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쇄골 네트 2분의 1 지점 반으로 나눴을 때 앞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 정지는 상완골 결절강구 외측순이라고 해서 그 이두근구 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두 개 같은 말입니다. 이두근구 홈 생각하면 돼요. 같은 말 혹시 만약에 모르겠으면 적어놓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가 중부, 여기는 이제 흉골이라고 불러서 흉골지, 여기가 흉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흉골 전면에 붙어 있어서 그 우리 유방 있죠. 유방에 가장 가까운 그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하부 대흉근이라고 해서 늑연골 2번에서 7번까지 붙어 있고, 여기가 이제 복직근이거든요. 그래서 복직근 점막에 살짝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지배를 상완신경총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갈래로 뻗쳐 나가는 신경인데, 이 특이한 점이 상완신경총은 여기 팔을 지나가는 신경총이거든요. 그래서 팔이 잘못 여기를 관리하게 되면은 손끝이 좀 저리는 그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협동근이랑 기랑근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무슨 말이냐? 일단 상부는 쇄골을 시작해서 팔뼈로 아래로 향하게 내려. 우리 상부 승모근 어떻게 그 근육 결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내려가는 섬유라고 해서 뭐 그렇게 불렀었잖아요. 그 내림 섬유라고 불렀었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상부 섬유도 내려가게 되어 있고 팔을 위로 뻗어 올릴 때 폭발적으로 쓰인다는 소리예요. 얘가 팔을 앞과 위로 이렇게 뻗을 때, 앞과 위로 뻗을 때 얘가 확 당겨지는 이때 작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벤치프레스나 뭐 어퍼컷 이렇게 할 때 있죠. 이때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주요 작용은 경관절 굴곡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굴곡 이거 그다음 수평 내전은 팔을 올린 상태에서 옆으로 이거는 그 내회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팔씨름 할 때 있죠. 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모아주는 그 작용을 말하는 거고 이제 도와주는 근육에서는 전면 삼각근과 오의 완근이 도와주긴 하지만 그 반대되는 근육에서 기랑근에서는 이제 광배근이랑 후면 삼각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앞에서 움직이는 작용에 반대되는 작용들이 등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라운드 숄더가 되면
몸이 약간 이렇게 서 있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굽혀져 있잖아요. 어깨도 이렇게 살짝 굽어져 있고, 그 이유가 앞에서 자꾸 당기고 그 힘을 얘네 중부 등에서 잡아주질 못하는 얘네들이 약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딸려 들어가서 거북목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등에 있는 근육은 운동으로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승모근에서도 배웠으니까 잘 알겠죠?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러면 중부, 흉부를 가장 이제 유방에 가까운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팔을 얘도 모으거나 뭐 앞쪽으로 수평해서 하거나 뭐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근육인데, 반대되는 근육 또한 능형근과 중부승모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뒤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라운드 숄더를 할 때 이 등 뒤에서 필사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버티거든요. 그래서 흉골지가 팔을 안으로 돌릴 때 이 팔을 여기 바깥으로 돌리면서 외회전 하거든요. 얘네들이. 이때 극하근과 소원근이 움직인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은. 극하근 소원근 할 때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런 근육이 있구나. 대충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근육들은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라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뭔지를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부 복근지는 우리 위에 들려있는 팔을 밑으로 이렇게 강하게 확 내릴 때 사용하는 여기 근육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광배근과 대원근이 작동을 할 때는 이 광배근이 기랑근이었지만 하부가 작동하여 팔을 아래로 내릴 때는 광배근과 협동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쇄골지 상부가 움직일 때, 팔을 위로 들어 올렸을 때는 기랑근이 광배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팔을 내렸을 때는 광배근과 이 하부 복근지가 협동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팔을 올릴 때는 반대되는 작용이었지만 팔을 내릴 때는 같이 협동해서 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대흉근은 부위에 따라서 광배근과 이제 기랑근이 되기도 하고 협동근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입체적이고 다이나믹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학관계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하고 고객의 특정 동작에 대한 제한이나 이제 체형 불균형, 이제 라운드 숄더든 뭐 거북목이든 뭐 이런 거를 그 어떤 부위를 타겟으로 이해를 하고 강화를 시킬지에 대한 좀 정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평 내전, 내회전, 굴곡, 신전 이거는 정말 쉬워요. 우리 이제 대흉근이 작용하는 게 이렇게 강한 포옹을 할 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이제 끌어안는 그 때 있죠. 끌어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근육인데 나중에 고쳐야겠어요. 제 힘이 너무 좋아서 애를 부셔버렸네요. 네. 괜찮아. 팔 하나 없어도 돼요. 괜찮아. 오늘은 대흉근이니까 팔 하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깜짝이야. 네. 좀 부실하네요, 이거. 어디까지 말했죠? 네. 그래서, 대흉근은 이제 수평 내전, 이제 팔을 이제 포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외전, 우리 팔씨름 할 때 있죠. 팔씨름 할 때 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랑 이제 굴곡 및 신전, 팔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주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진법. 이것이 어떻게 만져야 하나. 이게 가슴인데, 유방인데. 어떻게 만져야 되냐면, 내 손을 이 4지 있죠. 그거를, 팔을 일단 90도로 벌려도 되고, 뭐 내려도 되지만,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촉진해요. 이 옆에입니다. 이 옆에. 잘 안 보이시나?
팔 올리고 있어. 그냥 편의를 위해 그냥 올리고 있을게요. 한 팔은 90도 정도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90도로. 아시겠죠? 이렇게 90도 자체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편의를 위해 잘 보이게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3, 4, 5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요. 그 다음에 내 모지 있죠? 모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상태로 그대로 롤링, 이 기법이 제가 적어드린 그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촉진해라 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죠.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육을.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여기 근육을 이렇게 잡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방이랑 복근지랑 이렇게 이어져 있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터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3, 4, 5지는 여기 있어야 되고 모지는 여기 대흉근 앞에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내 손이 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얘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방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촉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얘는 그냥 바로 촉진이 가능하거든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 자체에서 살살살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촉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뭉치는 그 쇄골지 라인의 대흉근이거든요. 상부 대흉근. 그리고 밑에서도 살짝 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촉진이 가능해요. 대신에 주의할 점이 우리 옆에 여기가 전거근이잖아요. 우리 역시 저는 그림을 그려야 되나 봐요. 자, 보세요. 여기가 팔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전거근이에요. 전거근.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손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전거근 촉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과 살짝 가깝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그 소흉근도 같이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숙하게 촉진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만져지는 그 근육들만 촉진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그래서 우리 통증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어디가 아픈지, 방사통이 어딘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얘는 일단은 상부섬유의 TP는 거기 보이다시피 여기에요. 여기 어깨 관절 앞쪽으로 지나가는 뻐근한 통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냥 여기거든요. 쇄골 밑 하단 바로 밑에 근육 결이 시작되는 이 근복에 위치를 하고, 쉽게 찾으려면은 이제 쇄골 중간 지점에서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아래로 내려와서 전면 삼각근과 대흉근이 만나는 이 경계를 부근을 촉진하면 결절이 만져지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느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쇄골과 이 어깨뼈가 만나는 우리 여기. 우리 여기 겨드랑이. 우리 여기 마사지 볼로 막 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 여기에요. 겨드랑이 사이. 쉽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통증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슴 쪽으로는 통증이 거의 가지 않고 어깨 관절 앞쪽 여기에만 이제 전면으로 통증이 많이 가고, 묵직하고 강렬한 통증이고,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이 쇄골을 따라서 윗가슴 일부로 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가슴 통증으로는 안 가고 살짝 여기 윗라인, 여기 위쪽으로 가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보통 전면 삼각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통증 TP가 여기고, 전면 삼각근에 시작을 해서 여기 심하면은 쇄골 여기까지 통증이 갈 수 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부 TP는 어디냐? 대흉근 통증의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고, 약간 이제 협심증, 하면서 막 심장이 좀 쪼이듯이 아프고 뭐 약간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흉골 복장 가장 외측
가장자리에서 유두 사이의 넓은 중앙 면적에 다발적으로 발생을 해요. 여기 다다다다다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TP 그래서 좀 상세하게 이번에 적어놨거든요. 여기 이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TP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쪼이듯이 아프고 왼쪽 팔 안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저려요. 그 우리 신경지배가 팔로 내려가는 굵은 신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쪼이고 팔 안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아픈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흉골 가장자리에서 이 가장자리에서 바깥쪽으로 약 3cm에서 5cm 정도 떨어진 지점 여기 즉 여기 즉 근육의 중앙 여기 팽대부에 깊숙이 자리 잡혀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핵심 T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사통이 뻗는 그 위치와 경로가 어디냐면 첫 번째 흉골 주변에 가슴 전면부에 무겁게 짓누르는 통증을 만들어요. 자, 여기가 1단계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요, 방사통이. 그 다음에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이 겨드랑이 앞쪽을 지나서 윗팔뼈 상완 내측을 타고 내려갑니다. 요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여기 팔꿈치 안쪽과 내측 상가 여기 팔꿈치 안쪽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내려서 아래팔 이 전완근 우리 척골 쓰는 데 있죠. 여기 이 척골까지 내려가서 사지, 오지, 약지랑 그 새끼손가락까지 찌릿한 저림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느낄 때 가슴이 쪼이듯이 아프고 팔 안쪽과 새끼손가락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복근지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 살짝 아래 부분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우리 유두 있는 그 유방이랑 같이 있는 거라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여기에 통증이 생겼을 때 가장 불안한 통증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불안해 하시는 TP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흉근 가장 밑바닥 근육이 끝나는 여기 하연에 위치하는 거거든요. 여기 대흉근 여기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갈비뼈 사이 늑간 유두에서 이 갈비뼈 사이 6번 늑간에서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안쪽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방사통 자체가 팔이나 어깨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유방 있죠. 유방. 이렇게. 이 유방 전체가 유두 꼭지에 국소적이고 강렬한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여성분들이 속옷을 입을 때 좀 아파요. 유두가 좀 쓰라려요. 뭐 약간 이렇게 말씀도 하곤 하는데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뭐 유방암이나 뭐 유방낭종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TP를 보면은 흉골련 내측 모서리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가슴 명치 있죠. 그 바로 옆이에요. 여기 이렇게 통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근육이 이 흉골 있죠. 흉골에 부착되는 건골절 합부라고 해가지고 그 흉골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주 좁은 그 경계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사통이 멀리 뻗는 방사통이 아니라 이 흉골 가슴 자체에서 깊숙하고 뻐근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대흉근의 TP를 촉진할 때는 근육이 워낙 두껍고 넓기 때문에 손가락 끝으로만 눌러서는 깊은 곳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엄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촉진법 있죠? 다시 올려. 그 엄지랑 사지를 같이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핀처 촉진 기법을 사용해서 결을 따라 튕겨.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면은 바로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잡는 이 사지 있죠. 전 솔직히 사지 힘이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 그냥 이렇게만 촉진을 하는 편인데 아마 이게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자기 손을 지키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촉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고 pin쳐 촉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냥 겨드랑이 이렇게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TP를 찾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대체 왜 생기는 거야? 원인이 뭘까? 자, 임상 통증. 보통 이제 고객님들이 느끼는 통증에는 팔을 뒤로 돌리거나 위로 뻗기가 힘들어요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어깨 앞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고객은 가슴 근육의 문제라기보다는 팔 근육, 삼각근이나 우리 회전근개 위주의 근육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십견이나 이두근 건염, 뭐 약간 이런 걸로도 많이 오진을 해요. 근데 보통 여기는 이제 무거운 가방을 들었을 때나 잘못된 운전 습관, 그러니까 팔을 앞으로 뻗은 채로 장거리 운전을 하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그 쇄골지 앞에 이제 상부 대흉근을 팽팽하게 긴장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몸 앞쪽으로 안고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주요 작용 중에 수평 내전, 내외전, 굴곡 및 신전 이거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발생하면은 아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흉골지, 이제 가짜 심장병인데요. 갑자기 하면서 이제 드라마 보면 쓰러지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가슴이 확 쪼이듯이 아프고 이제 팔 아까 저리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많이들 느끼는데 이거는 가만히 있을 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한가운데가 뻐근하고 짓눌리는 통증이 나타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왼팔 내측을 타고 손가락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뭐 목 디스크 이런 걸로도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라운드 숄더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에요. 내가 거북목이 너무 심해. 내가 머리통도 이렇게 나왔고 전방도 안 좋고 이러고 다녀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들 느끼는 자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마디로 어떤 자세냐 보시면은 우리 얼굴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데 라운드 숄더로 어깨는 이렇게 굽었어요. 전방으로 내 골반이 빠져. 그리고 이렇게 서 있어. 뭐 약간 요런 자세거든요. 우리 평소 이런 거? 그거 아니면은 그림이 좀 저의 그림 실력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웅크리는 자세, 우리 옆으로 누워서 자는 우리 새우잠 자세 있죠? 이렇게 옆으로 자는 자세. 이 자세도 굉장히 중부섬유 흉골지를 많이 땡기게 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감정 스트레스 과호흡인데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상부 승모근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점점 라운드 숄더가 심해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같이 가슴이 접힌단 말이에요. 요렇게 가슴이 이렇게 접혀요. 요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접히는 거야.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어깨가 이제 접히잖아요. 어깨가 접히면은 이 가슴 쪽이 좀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과 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도한 웨이트나 트레이닝, 이거는 뭐 무거운 그 벤치프레스 있죠. 중량 많이 치시는 분, 뭐 아니면 뭐 팩덱 플레이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급성으로도 발생을 하기도 하니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운동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발생 원인, 뭐 때문에 이제 3번 그 복근지랑 그 하부 대흉근은 뭐 때문에 발생을 하는지 좀 알아보자면, 얘는 그냥 좀 쉬워요. 얘는 옷이 이렇게 꽉 조이는 이렇게 있죠. 이때 많이 발생하고, 자, 우리 자세 있죠. 자세를 앉았는데 우리 의자에 이렇게 앉지 않잖아요. 아시죠? 우리 의자에 이렇게 앉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기대서 앉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90도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다들. 아시죠? 이 자세?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면 고치세요.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가 가슴 아래쪽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라운드 숄더도 되고, 우리는 이렇게 팔을 내리고 있지 않잖아요. 책상에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이 자세. 그렇기 때문에 팔은 이렇게 올리고 있어서 대흉근이 계속 단축되고 얘 허리나 골반은 앞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가 아플 수 있다. 그게 발생 원인입니다. 여기 복근지나 늑골지가 아픈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강한 하방 당김 동작.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수영의 그 자유형 그 스트로크나 뭐 도끼질 막 이렇게 내리는 하방. 평소에 도끼질을 할 일은 없지만, 그 다음에 혹은 이거는 좀 중요한데 격렬한 기침 막 하면서 막 이거를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에 좀 과부하가, 그 하부 섬유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활성화가 된다. 여기 계시면 되고, 이제 흉골련 내측 부분 할 건데, 여기는 이제 기침하거나 숨을 들이마시거나 호흡을 할 때 좀 가슴뼈가 뻐근하고 결려요. 이렇게 하는 건데, 국소적이고 날카로운 통증이기 때문에 흉식호흡, 이렇게 흉곽으로 이렇게 호흡을 할 때 여기 흉골이 확장되면서 통증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발생 원인 뭐냐? 숨 쉴 때. 숨 쉴 때. 횡격막을 사용하지 않고 가슴 윗부분만 하고 숨을 쉬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요즘 특히나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봤을 때 복식호흡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휴식호흡도 그렇고 목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객님들한테 호흡도 같이 좀 제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직접적인 타박상 이렇게 막 교통사고로 빠방 했어요. 그때 이제 압박을 받았을 때 충격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이제 어깨 관절통이나 팔 저림 혹은 원인이 모를 여기 가슴 통증을 호소할 때 여기를 집중적으로 누르는 것은 1차원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몸을 3D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프다고 해서 여기만 이렇게 막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대흉근의 TP는 그 아픈 곳과 원인이 되는 곳이 전혀 다르고, 그 연관통의 그 연관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이제 해부학으로 가는 테라피스트는 대흉근의 특정 부위 상중하를 타겟팅을 해서 고객님의 평소 수면 자세, 호흡 패턴, 직업적 자세를 이렇게 역추적해서 근본적인 라이프 스타일 교정을 이끌어내야 돼요. 자, 봐봐요. 고객님은 그냥 이렇게 누워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보고도 내가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을 알아야 돼요. 턱이 어디로 틀어졌고, 발가락은 어디로 돌아가 있고, 팔은 어디로 뻗고 있고, 어느 쪽에 승모근이 위로 더 올라와 있는지, 이거를 전체를 다 확인해야 돼요. 자, 보통 여기 승모근이 이쪽이 발달을 하면 턱이 이런 식으로 기울거든요. 땡기고 얘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앞으로 말리고 살짝 올라가 있고,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도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보세요. 상부 승모근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 턱 관절을 내립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 턱이 내려가요. 그리고 얘가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눈알은 항상 수평을 보는 그게 외우세요. 그냥 눈은 수평을 봐야 돼요. 무조건. 그게 몸의 인체의 신비예요. 그래서 얘는 수평을 보기 위해서 고개가 돌아갑니다. 얘가 내려갔으니까 이 턱이 내려가고 그래서 고개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어요. 얼굴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누워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누워있거든요. 이렇게. 얘를 이 후두하근으로 해서 좀 당겨서 다시 이렇게 눕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계속 턱을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거북목이 심해서 그러는 경우가 좀 많아요. 턱이 이제 위로 이렇게 들리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한 번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관리를 받는 내내 갑자기 이렇게 턱이 계속 들려요. 이거를 나는 계속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그래 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근데 이게 당긴다는 게 턱을 가슴 쪽으로 이렇게 부착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턱을 수평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수평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얘를 괜히 해가지고 이 턱 자체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게끔 만드는 테라피스트들이 있거든요.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숙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이중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중턱이 이렇게 자극이 되고 이 턱 뒤에 있죠. 여기 뒷면 이 경추 부분들이 자극이 되면서 오히려 약간 자세가 이렇게 되면서 이중턱이 더 나와 보이는 자세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친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넣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제 촉진법까지 다 배웠고 방사통도 배웠고 원인도 배웠으면은 뭐 해야 돼요? 우리 강화 운동 해야 되겠죠. 이완과 강화 운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이완 시키는 거, 강화 운동 시키는 거는 그냥 벤치프레스랑 그 팔굽혀펴기 하면 됩니다. 뭐 딥스를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벤치프레스랑 팔굽혀펴기라서 그걸 하시면 되는데 제가 완전히 그 헬스 트레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라고 해가지고 그 쇄골에서 시작해서 이 대각선 아래로 주행하는 이 근육은 대각선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벤치 각도를 30도에서 한 40도 정도 이렇게 등받이를 세워요.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벤치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뭐 이런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살짝 이렇게 기운 상태에서 시작하는 벤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부 타겟. 방금은 상부 타겟 한 거예요. 중부 타겟은 플랫 완전히 누워요. 누워서 까딱까딱 이거입니다. 이거예요. 누워서 하는 벤치 프레스. 벤치 각도가 0으로 되어 있는 벤치 프레스고요. 만약에 이게 벤치 프레스가 그 상부를 자극을 하는데 벤치 각도가 너무 높아서 45도에서 60도에 가까워지면은 그 대흉근의 개입이 좀 떨어지고 어깨 앞쪽 전면근이 삼각근이 그 어깨 삼각근이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윗가슴을 채우고 싶다 하시면 각도를 30도 내외로 좀 낮추는 게 해부학적으로는 유리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여성분들 보면은 윗가슴 채우려고 막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벤치프레스 하면 됩니다. 그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 벤치 할 때는 그 팔꿈치가 어깨 라인과 동일선상으로 90도로 벌어지게 되면은 이 팔뼈 있죠. 여기 팔뼈 상완골두가 벤치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깨 관절의 인대가 좀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팔꿈치를 그 몸통으로 살짝 닫아주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몸통 쪽으로 살짝 닫아주면서 그 어깨 관절을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디클라인 벤치프레스 얘는 이제 복부 밑에서 시작하는
아까는 그 인클라인 벤치는 30도였잖아요. 얘는 한 15도? 15도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벤치 각도에 따라서 다른 운동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 상부, 중부, 하부. 상부, 중부, 하부. 상부, 중부, 하부. 상부, 중부, 하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좀 디클라인 벤치프레스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스트 딥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체를 세워 운동이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잡고 올리고 이거 있죠.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설명이 조금 거시기 한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아마 이거는 저보다 진짜 헬스 트레이너가 더 잘 알려주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 있죠?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배웠던 거 능형근, 그 전에 배웠던 능형근과 하부승모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초보자들이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슴 근육은 별로 자극을 받지 못하고 여기 어깨를 많이 다치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 다치는 원인이 등 근육 있죠. 능형근이랑 이 하부 승모근이 제대로 그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어깨만 다치는 경우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대흉근이 앞으로 팔을 강하게 밀어내려고 할 때 등 뒤에서 능형근과 하부 승모근이 이렇게 후인을 해줘야 돼요. 후인.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부 승모근이 밑으로 확 끌어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를 그 숄더 패킹이라고 해서 제가 승모근 때 잠깐 알려드렸었거든요. 이 자세를 먼저 잘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슴 운동을 하시려면 등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게 훨씬 더 그 역학적으로 좀 좋다? 이 정도만 가볍게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대흉근, 소흉근, 뭐 사각근, 능형근, 승모근 이거는 모든 상체 파트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계속 귀로 들으면서 좀 익숙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푸시업, 뭐 인클라인 푸시업, 디클라인 푸시업 또 있어요. 이것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모아서 정리를 할 때 그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은 일단은 벤치프레스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 벤치프레스가 집에서 할 때 사용하는 그 팔굽혀펴기 있죠? 팔굽혀펴기를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그 차이거든요. 제일 쉽죠? 그 차이니까 일단은 벤치프레스 정도 하나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틀 스트레칭 있거든요. 이완할 때 이거는 고객님들한테 설명하면 좋은 건데 그 문틀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이 이렇게 잡고 하는 앞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스트레칭 있죠. 이렇게 이거 문 잡고 문 잡고 앞으로 나갔다 안 보이네. 이렇게 잡고 앞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운동 있잖아요. 이거 이완 운동 이거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진을 거기다 넣었으니까 사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120도를 팔 위로 뻗어 올렸을 때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약간 반대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팔을 위로 올리면은 하부가 작용을 하고 팔을 내리면 내릴수록 상부가 작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럼 중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90도겠죠? 90도. 중부는 90도. 하부, 중부, 상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알고 계세요. 스트레칭이나 이완은. 우리 지금 테크닉도 배워야 돼요. 바빠. 그 다음 스트레칭도 뭐 그냥 문틀 스트레칭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때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문틀을 고정해놓고 가슴을 밀어야 되는데 이제 팔을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뒤로 꺾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고 이러시면은 그 얇은 인대가 좀 늘어나면서 그거를 그 안에 있는 주머니 그 관절낭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찢어버려요, 얘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움직이는 스트레칭이 아니라 이 팔, 가슴을 움직이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만하세요, 제발. 알겠죠? 어느 정도 움직여서 아 시원하다 뻐근하다 하면 그만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 그냥 이렇게 팔을 막 이렇게 뒤로 이렇게 쓰시니까 고장이 나죠. 아시겠죠? 무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드릴 게 뭐가 있냐면, 그 다음 우리 이제 어느 정도 강화 운동. 우리 이완과 강화 운동 했으니까, 강화 운동 중에 고객님들한테 알려드리기 제일 쉬운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팔을 이렇게 합장을 해요. 이렇게 합장. 얘를 이 방향 있죠? 이렇게 방향으로 얘를 이렇게 모아요. 그러면 대흉근이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우리 운동이 돼요. 고객님들한테 그 괜히 어려운 벤치프레스나 팔굽혀펴기 시키지 마시고 이거나 하라고 이거 하라고 하시면 돼요. 팔을 합장한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90도로 만들어요. 팔을 90도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얘를 힘을 이렇게 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대흉근이 자극되는 게 느껴지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뭐 배워야 돼요? 테라피 배워야 되겠죠? 테라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고객님이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예요. 우리 대흉근 자극해야 되잖아요. 데콜테 관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앉아서만 하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굳이 앉아서 안 해도 됩니다. 서서 해도 돼요. 이 옆에서 여기 대흉근 방향으로 있죠. 자, 옆에서 대흉근 방향으로 요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이게 왜 이렇게 작아? 제 손이 큰 건가? 되게 작네요. 그냥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침 부러졌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이런 테크닉이 있어요. 이렇게 쓰다듬기 테크닉 기법이거든요. 이렇게 이거 잘 보이죠? 이거 진짜 잘 보인다. 이렇게 쓰다듬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객님 여기 그냥 이 한 자체를 어깨라고 그냥 다 생각을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대흉근 있죠? 대흉근 자체에서 림프 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겨드랑이 방향으로. 그때 이제 겨드랑이 방향으로 내려갈 때 이 팔이 아니라 여기 있죠, 여기. 우리 여기에 X자로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 팔 쪽에 이렇게 X자로 붙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 우리 아까 여기 어깨 TP1 부분 있죠?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그 안에 있는 그 정구근이나 유방은 건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테크닉 기법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할 점은 내 수근이죠. 수근과 손바닥이 전부 다 밀착한 상태에서 지그시 압박을 해서 들어가는 건데 주의할 점, 손목이 꺾이거나 내 몸이 너무 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시원해요. 이거 본인한테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혼자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그래서 테라피는 몸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손가락을 쓰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내 움직일 때 창피해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몸을 같이 움직이세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몸을 같이 이렇게 해서 자, 실제로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이 정도를 타겟하는 겁니다. 쇄골 아랫부분에서 요 정도를 타겟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동작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동작, 이 다 알려줘도 되나,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좀 길어지긴 하는데, 일단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누가 이거 좀 체크 이거 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동작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롤링하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사지에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어요. 일단 고객님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면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사지를
이렇게 해서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상태로 수직 롤링. 이게 무슨 동작이냐면 근육을 잡고 근육 결 상태로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이 피부를 돌리는 동작이 아니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만 돌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 동작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는 근데 솔직히 전 진짜 쉽고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잖아요.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돌리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려나?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옷이 이렇게 쓸리는 이렇게 쓸리는 동작이 아니라 근육을 타겟하고 그대로 잡아요. 근육을 타겟하고 그대로 잡아요. 그래서 근육을 타겟하고 그대로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쉽죠? 쉽지 않아요? 이거 좀 쉬울 텐데. 그 다음에 뭐 솔직히 나머지 여기는 관리를 하면은 좋긴 한데 관리하기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저는 보통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내려가요. 우리 그대로 내려가서 그대로 올라와서 상완 어깨 쭉 해서 그대로 끝. 약간 뭐 이런 테크닉으로 이어지는 동작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뭐가 순식간에 지나갔죠? 여기서 타서 내려와가지고 돌아서 그대로 어깨 타서 쭉 빼는 그런 동작이에요. 하나의 그냥 연결성인 거죠. 쭉, 쭉 약간 이런 동작인데 나중에 사람으로 한 번 더 그거는 VOD 강의로 다 만들어 드릴게요. 쑥쑥 어깨뼈 쭉 해서 우리 손끝 자극 있었다 그랬잖아. 신경지배로 쫙 빼주시면 됩니다. 쉽죠? 대흉근 푸는 거는 요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다 알려주면 안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아껴놨다가 또 나중에 따로따로 1분 컷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부학적 강의니까 여기까지 해서 대흉근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공부해야 돼요.